네, 대선을 43일 앞두고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각 당의 레이스가 진행 중입니다. 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두 번째 재판을 받았죠. 윤석열 전 대통령.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증인으로 나왔는데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던 것처럼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 똑같이 언급했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 단장이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뭐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예. 글쎄요 어디서 많이 봤던 그 기시감이 좀 들죠. 예. 일단 우리는 이제 헌재 판결을 이미 알고 있는 터라 그리고 또 헌재 판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8대0 전원일치,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글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르다. 이 헌재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이미 탄핵에 인용이 된 만큼 그 탄핵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을 얻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조성현 단장,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이분은 뭐 초지일관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 맞다.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겁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지금 앵커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글쎄요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 예. 판단의 기준이 헌재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 변호인단이 이 증언 순서를 좀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증언 순서란 얘기는 조성현 단장이 수방사의 제1경비단장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상사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수방사령관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었다. 국회 내에 진입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지시를 받았다. 아니면은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시를 내렸던 수방사령관을 먼저 증인을 채택을 하는 게 더 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데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 뭐 재판부도 워낙 많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살펴볼 그 결론은 없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이 하나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증언의 순서도 상당히 이 진실 규명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쭉 그 지켜보면서 증언의 어떤 그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헌재에서도 그렇고 지금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6분 정도의 그 개인 발언을 했다는데 거기서는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도 전 대통령 측도 계속해서 지시 내린 적 없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안이잖아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1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의 얘기가 일관된 논리입니다.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평화적 계엄이었다. 예. 이제 이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도 이 얘기도 했어요. 칼이 이제 사람 죽일 수 있는 것이 상해 살인에도 이용되는 것이고 예. 나무를 베기도 하고 요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근데 이거를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도식적이지 않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게 뭐 형사재판과 이제 탄핵재판은 다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란죄 관련돼서 일단 형법 위반 여부는 따져보지 않기로 했던 거였잖아요. 그걸 자꾸 내란죄 철회라고 얘기들 했던 건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헌재 재판 최종 이제 판결에서 말이죠. 그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이 발언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궤변으로 느껴져요. 여기 지금 칼을 이제 그 비유를 해가면서 요리에 쓸 수도 있고 땔감에도 쓸 수 있고 사례와 상인에도 쓸 수 있는데 이건 무조건 도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글쎄 뭐 보수 진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예. 그래서 평화적 계엄이었고 계엄은 성공한 계엄이었다. 그리고 요즘 유명한 얘기가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최근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까지 갔던 윤버지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또 이게 또 상당히 정말 회자되는 우리 인구에 회자되는 이런 얘기긴 합니다. 아무튼간에 최종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증인도 많이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거부했던 건 채택할 수 없는 게 확실하거든요. 예.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헌재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헌재 재판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됐는데 이건 대단히 엄밀해요. 네. 내란죄 혐의고 또 내란죄 혐의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용 무기하고 무기 근거밖에 없어요. 예. 아주 중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릴 텐데 아무튼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어쨌든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 나가는 겁니다만 글쎄요. 아까 우리 김동원 대변인 말씀처럼 이미 헌재 재판에서 사실상 많은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각 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1차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갔고요. 내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이 지역 행보와 또 정책 공약을 앞세워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뭐 주말에 이제 비조 토론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경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A조 토론, B조 토론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예. 글쎄요,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 뭐 약간 그 미흡한 점도 이제 지적이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저희도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그 시청률, 예. 물론 뭐 연합뉴스 TV와 같은 뭐 종편이라든가 뉴스 전문 채널은 중계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이 채널로 중계가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청률이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청률이 전부를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처음 시도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 또 이 주자들 사이에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주자들의 어떤 공방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여론조사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 표본이 채울 때까지 또 내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수천 명, 이 표본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건 다 이제 비공개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론조사 몇 개, 그다음에 표본이 얼마 이런 것들은 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돼 있습니다만 네. 공표하기는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비밀 사항이 많아가지고요. 바로 내일 이제 이 추가로 이 가동이 되면은 내일 7시에 발표가 됩니다. 예. 8분 중에서 정확히 반은 이제 여기서 아쉽지만 레이스를 스톱을 해야 되고 네. 반 4분은 이제 4강 대열을 또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만큼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순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 3등, 4등 이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말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예. 지금 뭐 여러 이 보도를 통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실 텐데 예. 일단 여론조사의 평균치로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김문수 후보가 네. 약간 앞서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다지 이렇게 큰 격차를 벌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물론 한동훈 후보가 2위로 돼 있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평균치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그 4강 티켓에 마지막 그 열차를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주자가 누구냐? 예. 바로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예. 나머지 세 분한테는 뭐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이름을 불러드리기에는 지금 후보가 8분이나 되니까. 예. 자, 이제 안나 이 마지막 티켓 그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는 당의 기여도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이 예. 어려울 때 누가 기여를 했느냐. 본인은 이제 패스트트랙이 상징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해서 지금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당의 기여를 한 거에 대해서는 당이 원래부터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물론 참신함 뭐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자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은 한 분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올라오실 겁니다. 그러면 4강 대열은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제 8강 대진표가 약간 좀 이렇게 전야제 비슷하게 예비 펀치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4강은 마지막 파이널 2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스트레이트도 필요하고 예. 상대방을 다운시킬 만한 비장의 카드를 해야 됩니다. 이미 출발을 한 성에서 3등, 4등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준결승 네 분이 펼치는 준결승이 훨씬 더 아주 흥미진진한 관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상당히 아픈 얘기도 많이 나올 것이다. 예. 탄핵 관련된 탄핵 찬성, 탄핵 반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대변인 하고 계시니까 4명을 확 이렇게 추리기에는 좀 그 불편함이 있어서 여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한테는 또 죄송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만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4분을 간편하게 추려 주신 다음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분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네. 뭐 뭐든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이 마지막 4강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나경원 의원은 뭐 일관되게 그야말로 일관되게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다. 예. 그 제2의 6.25 전쟁이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이번 탄핵 정부에서 계엄 정부에서 보여줬던 상당히 좀 글쎄요 뭐 극우란 표현까지 제가 안 쓰겠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러한 그 성향의 내용을 담는 얘기들 진짜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고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나경원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발언이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글쎄 대선의 결과를 뭐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다고 하니까 예. 그거 굳이 부인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당권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겨냥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해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아무튼 이 보수 진영에서 좀 이제 오른쪽에 가 계신 분들 이른바 우리가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극렬 지지층이다 이런 표현도 쓰긴 씁니다만 이런 분들을 의식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이번에 이 경선 룰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었잖아요.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유효할 것인가? 안철수 의원처럼 그래도 일관되게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입장이 유리할까를 봐야 되는데 예. 당위적인 걸 떠나서 예. 만약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면은 이게 3대 1이 돼요. 탄핵 찬반의 비율이 말이죠.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4강에 안착하게 된다면 2대 2가 되는 예.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2대 2의 이 논쟁 이게 상당히 재미가 있을 텐데 이게 3대 1로 되면은 새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글쎄 안철수 의원 되는 게 더 흥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객관적으로는 예. 글쎄 이거 두 분 중에 뭐 자꾸 말씀을 하려니까 저는 근데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게 당원들을 상대로 한다고 우리가 본다면 사실상의 당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 근데 하도 말씀을 하려니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냥 두리뭉실 얘기 넘어갈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얘기 자꾸 하려니까 제가 했습니다. 저는 말씀 알겠습니다. 못해도 네.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호남과 수도권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체제를 보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가겠습니까? 저는 100% 이어갈 것 같아요. 100%란 말을 잘 쓰면 안 되는 말인 줄 알면서도 뭐 사실상 지금 민주당의 이 경선은 워낙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90%대 5대 5 아니고 90대 5대 5예요. 지금 김동연 후보와 이제 김경수 후보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 자체가 이번 선거는 어쨌든 간에 이 조기 대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경 선포,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예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고 탄핵을 주도했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표, 더불어민주당을 이끈 사람이 이재명 후보예요.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아무리 대선이라는 게 미래 전망적 투표이라 하더라도 뭐 총선은 회고적 투표다, 대선은 전망적 투표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바로 이런 이유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김경수, 김동연 이 두 후보가 역량이 뭐 대단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 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탄핵 찬반에 논쟁이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논쟁이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김동연 후보가 얘기하는 게 이제 감세 증세, 네네. 증세를 용감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정도, 그리고 경선 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김경수 후보는 그나마도 없거든요. 아마 이분들은 이제 차후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정책 입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어대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이렇게 좀 이재명 후보의 기세가 유지가 된다면 이런 경선 동력이 조금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유권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밋밋한 그 경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이미 예고편에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예고편이냐? 예. 지난 4.10 작년 4월 10일 날 펼쳐졌던 총선에서 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공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명한 비명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35분 정도의 이 본인에게 고분고분하게 대하지 않는 이른바 비주류라고 그러죠. 예, 예스맨을 거부를 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다 이 비명 행사를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미 예고편에서 오늘의 상황은 예고가 충분히 된 건데요. 이 35분의 그 공천을 뺐으면서 말씀이 조금 뭐 거칠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예. 뭐 공천을 박탈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예. 그 지역에 이제 책임지고 공천을 받고 나간 분. 저도 마찬가지로 충북 청주에서 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예. 바로 당협위원장을 이렇게 바뀌면 한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 당원 구조가 바뀌고요. 대의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약 35명의 당협위원장을 다 교체를 했다는 얘기는 그 35명이 그치는 게 아니라 곱하기 한 20, 30배를 해야 되는 예. 겁니다. 그 당원들 구조가 바뀌고 대의원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예. 이미 예고편에 총선에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된 거다. 저는 뭐 어대명이란 말에 100% 이거는 뭐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아쉬운 게 바로 저 두 분, 예, 김동연 또 김경수 두 분이 글쎄요 전형적인 착한 2등 전략을 구사를 하는 게 저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예. 저는 두 분이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 이 차기의 대선을 한번 승부를 본다 손치더라도 지금의 저렇게 밋밋한 그 공약다운 공약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2등을 할래. 예. 그리고 1등하는 사람 그냥 비유만 맞힐래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도입니다. 득표율을 저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15%로 보거든요. 15%를 득표를 해야 예. 상당히 이 사람은 다음에 잘하면 엄청나게 폭발력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합쳐도 10%를 넘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요. 저렇게 순한 2등 전략 저거는 본인들한테도 예. 이 미래를 위해서 아주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50%를 넘기냐 안 넘기냐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3자 가상 대결을 보면 호칭은 빼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54.2 대 23.6 대 6.1.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54.6 대 16.2 대 5.4.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54.6 대 20.5 대 6.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한동훈 후보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바뀐 게 있네요. 두 개가 이제 같은 리얼미터에서 한 건데. 예. 근데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누가 지금 이제 1위를 할지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네네. 최종적으로 4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제 과반을 넘으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건데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선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같으면 네 명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결정했을 것 같은데 일단 결선 투표를 도입을 했어요. 예. 그 자체로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재명 아마 후보가 점점 이 지지세를 높여갈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한계라고 지적돼 왔던 게 예. 장단점이 있었던 거죠. 확고한 고정 지지층이 있는 거.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이런 그 어떤 전형적인 그런 구도를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점점 대선이 진행되고 특히
변수가 이재명 후보가 변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변수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요즘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른바 사저 정치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고 말이죠. 제가 아까 뭐 변호사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식사한 거. 그것도 그렇고 재판정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점점 중도층으로 하여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좀 이제 지켜보자라고 했던 예. 중도층들이 국민의힘의 편은 못 주겠다.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아직 이재명 후보를 좀 지켜보자 했던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이 아마 이재명 후보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그 왜냐? 국민의힘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예.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뭐 수그란 소리 들어도 그냥 제1야당 하겠다는 건지 그게 정말로 제가 정말로 정치를 87년부터 봐온 사람으로서 저러한 정당이 있었나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보수 진보를 다 막론하고 예. 정권 교체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87년 민주화가 87년도 됐잖아요. 예. 13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된 건데 그때부터 어쨌든 10년 주기 되어 오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5년, 예. 윤석열 정권 때 다 못 채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왜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할까? 이해는 가요.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기 총선이라든지 뭔가 그 내에서 제1야당 하는 게 더 정치로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범보수라기보다도 구여권의 행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변수가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 구여권이 행태가 점점 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에 점점 더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는가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보수권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주요 주자들이 10%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분산 양상이 뚜렷하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표피적으로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50%를 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죠. 50점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예. 그런데 다 12점이 8.5, 7.5, 4.0 뭐 이렇게 쭉 돼가고 다 합쳐도 그저 한 이재명 후보의 반을 살짝 넘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 벌써 이 대선은 사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 이른바 일극 체제로 진행이 되는 이 이재명 뭐 어차피 어대명에서 대가 대통령 후보였는데요. 지금 후보자를 빼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아예 또 압축어가 유행이 될 정도로 저 수치만을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를 못한 상황이고 예. 또 8분 원래대로 하면 12분이 나왔었죠. 네. 그다음에 3분이 중도에 그렇게 걸러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최적의 후보를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저게 4명에서 2명 또 파이널 경쟁을 해서 1명으로 합치는 순간에 시너지는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됐을 때 상상 이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점프업이 과연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예. 오늘은 주제에 빠져 있습니다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과의 예. 마지막 단일화 여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 내일 오전에 국민 추대위가 이 결성이 되고 촉구 한덕수 대행 다시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촉구 대회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 참여하는 분들이 손학규 또 고건 전 총리 이름이 이제 그 거론이 됐는데요. 글쎄 뭐 이분들 몇몇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되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는 눈사람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사람의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처음에 눈사람은 요만큼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눈사람의 이제 핵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를 만든 분들도 이렇게 지금 커질 줄은 예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다못해 그 유력지인 그 FT 파이낸셜 타임즈하고의 어떤 그 핵에서도 노코멘트라는 얘기가 과연 어떤 뜻이냐? 보통 지금 저 상태에서의 노코멘트는 출마 쪽에 기우는 노코멘트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불씨는 이 화라산 같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뭘 계속 적으셔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 봐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 코멘트 영어로 써봤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 근데 예. 저는 그 한덕수 대행이 공무원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정치를 하실 분 같으면 설령 결과가 안 좋은 걸 예상하더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분이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됐어요. 이른바 이제 그 구 여권의 전체 국민 추대위를 통해서 된다고 치고. 예. 그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장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나올까요? 전 그래서 결국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덕수 대행은 어쨌든 이분 자체가 무슨 내란 방조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무슨 예. 고발됐다고 제가 그거는 놔두더라도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성이 있어요. 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네. 처음에는 그 국회 선출 3명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임명하지 않아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복귀한 다음에는 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 예. 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서 거기서 효력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단 말이죠. 그건 이제 위헌은 아닙니다만 예. 본안 소송이 남아 있으니까 위헌은 아니다. 저도 어쨌든 이러한 행태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당당하게 안 보여요. 대통령 국회 선출 목수는 임명을 안 하고 네. 대통령 목수는 따로 하는, 이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대통령이 하라고 돼 있는 것인데 헌법 정신 그런 분은 또 지명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볼 때 글쎄 뭐 대미통사 전문가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결국은 이분 스스로가 정치인 같으면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네. 역동성을 가지고 이분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장래 이런 걸로 볼 때 할까요? 예.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두고 봐야지 알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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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